돌담병원에 실려온 응급 환자. 아, 롱사운드 이상한데? 그런데 여기 의료 정보 써놨네. 폐동맥 고혈압까지 있다는데요? 그녀의 상태는 이미 이거 상태가 많이 안 좋네. 생존 확률이 제로에 수렴하는 상황이었죠. 수술방은 열어놓을게요. 하지만 위험 부담이 커도 어쨌든 지금은 수술밖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 명불 돌담 식구들답게 포기하지 않고 수술을 진행하려던 그때 차 교수가 다들 잠깐만. 등장합니다. 이어서 이 환자 풀모너리 하이퍼텐션으로 거의 RV 페일로 상태야. 환자가 지니고 있는 수십 가지의 악재들을 폐순환을 유지할 수 없게 될 거고 결국 쭉 읽기 시작하죠. 아닌 하이폭시아를 교정 못하게 될 거야. 그 말인즉슨 서진 선생, 이 수술 이 환자를 다시 생각해. 포기하라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우진의 가치관 하에선 수혈로 어떻게든 따라가면서 출혈을 막는다면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대로 아무것도 안 하면 이 환자 시도도 안 해보고 포기하는 것은 1시간도 안 돼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죠. 사망할 겁니다. 하지만 차 교수의 가치관 하에서 또한 저 정도 상태면 배를 열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잘 알잖아. 죽을 게 뻔한 환자를 유착 때문에 블리딩 포커스는 접근도 못하고 수술대에 올리는 것은 테이블에서 할 거야. 절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살아날 확률이 1-20%도 안 되는 환자를 희박하디 희박한 확률이지만 굳이 건드릴 필요가 있겠어. 0%가 아닌 이상 살아날 확률이 1-20%면 우진에겐 저한테 수술할 이유로 충분합니다. 도전할 가치가 있었죠. 이보다 확률이 더 희박한 환자들도 살려낸 적이 있었고요. 하지만 그러다 잘못된 적도 많았겠지. 보나마나 보호자들한테 원망 듣고 고소당한 적도 많았을 거고 경찰서에 불려가 조사받은 적도 부지기 있었을 테지. 그렇다고 환자를 포기합니까? 포기해. 차 교수의 신념은 김사부와는 정반대였지만 예? 저기 이봐요, 차진만 교수. 내가 판단할 때 이 환자 희망이 없어. 그와 필적하게 확고했습니다. 그때 그게 다 무슨 말인가요? 보호자가 나타나죠. 이어서 잘못되는 건가요? 걱정 섞인 어머니의 질문에 그 수술로 잡아내면은 예, 또다시 차 교수는 환자분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헛된 희망보다는 복부에 과량의 출혈이 있어서 수술해야 하는데 이 따님한테 폐동맥 고혈압이 있어서 수술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교수님, 안타깝지만 지금 상태에선 그저 팩트 그대로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희망을 수술도 큰 의미가 없고요. 꺾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때 차 교수의 이름을 본 보호자는 차진만 교수님? 그의 이름을 되뇌인 뒤 한국대 흉부외과 그 차진만 교수신가요?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정체를 확인하자마자 흑사대기를 갈겨버리죠. 당신이 왜 여기 있어? 희망이 없다니 왜 여기서 또 내 딸한테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왜 이러세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당장 내 딸한테서 떨어져. 이 나쁜 회사, 이 악마 같은 놈아!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 때문에 내 딸이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보상도 못 받고 당신이 내 딸 저렇게 만든 거라고 알아? 무언가 알고 있냐고! 이미 어마어마한 악연이 있는 듯했습니다. 그때 환자의 맥이 떨어지고 소진 선생. 선배, 낭만닥터 김사부가 등장하죠. 차 교수와는 완전히 다른 결로 보호자에게 저 어머니, 먼저 다가간다. 일단 유림이부터 살리고 보죠. 살 수 있어요? 허나 그저 희망적 말들로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유림이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유착으로 출혈 부위 접근도 어렵고 그리고 기저질환 때문에 수술 중에 못 버틸 수도 있습니다. 결국 폐이식 말고는 답이 없을 수도 있어요. 현재 상황을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을 선행하고 나서 그래도 수술을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해봐야잖아요. 일말의 희망을 유림이 저 녀석이 그동안 얼마나 잘 버텨왔는데 제시하죠. 안 그래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선생님. 그래요, 해봅시다. 이어서 수술방 열어놓을게요. 그저 요행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저 천재, 너 코너스에 연락 좀 넣어봐. 폐이식 2년째 기다리고 있는 환자인데 지금 이모전시라고. 정말로 환자를 살려내기 위한 단계를 출혈을 잡아내더라도 폐이식하지 못하면 일주일을 못 넘길 수도 있어. 네, 선생님. 차근차근 세팅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지켜보던 차 교수와 너 뭐하는 짓이야? 그러니까 외상센터가 돼서 왜 이렇게 속도가 느려 터져? 고속도로 내줬으면 달려야지 왜 자꾸 브레이크를 밟아 밟기를!
김사부의 중증 외상은 1분 1초가 생명과 지키는 거 몰라?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3차전이 시작되죠. 할 수 없는 환자라서 그런 거잖아. 결말이 이미 정해진 환자를 수술방에 밀어놓고 뭘 어쩌자는 건데. 차 교수의 신념에도 이놈은 환자만 보이고 의사는 안 보여. 나름의 논리가 명확했습니다. 대체 너 그런 식으로 네 밑에 의사들 몇 놈이나 골로 보냈냐? 지난해 기록만 대충 훑어봐도 돌담병원 의사들 경찰서에 불려가 조사받는 것만 20여 건, 그중에 11건이 서우진 선생이었어. 근데 너 네가 그렇게 아끼는 제자라면서 왜 자꾸 애를 저런 말도 안 되는 수술방에 몰아넣는 건데? 왜 의사한테만 저런 리스크를 너한테 하냐고 왜? 그저 뒤틀려 보였던 그의 가치관도 그의 확고한 신념했다는 것이었죠. 허나 이에 대한 그게 김사부의 답변은 의사가 할 일이니까. 의사의 의무, 의사로서 지할 일을 하는데 뭐 다른 이유 있어? 둘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미친. 상극 오브 상극이었습니다. 이러니 부용주 네가 그런 실력 갖고도 평생 삼류 의사 나부랭이 소리나 듣는 거야. 이 또한 팩트였지만 알아? 그따위 것은 뭐 그러든가 말든가. 그에겐 하등 중요치 않았죠. 그렇게 3차전이 끝나려던 그때 근데 너 그거 알고 있어? 지금 수술방으로 간 배우림 환자 김사부의 가습기 피해자야. 내 환자로 온 건 2년 전이었지만 부연이 시작됩니다. 저 아이가 아프기 시작한 건 12년 전부터였어. 그때 저 아이는 불과 8살이었고 그 어린 게 수만 번 제대로 시원하게 모신 채 12년을 혼자 오롯이 버텨왔어. 너 그게 어떤 고통이었는지 상상이 되냐?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비록 삼류 의사 나부랭이래지만 하찮은 명예 따위가 아니라 그런 날에도 도움이 된다면은 실로 환자를 위한 기꺼이 최선을 바칠 생각이다. 의사로서의 최선이었죠. 됐냐? 설명이 필요 없는 레전드 드라마 낭만닥터 김사부 3 바로 시작합니다. 며칠 전 여기 모인 서전들은 돌담병원에 새로 설립된 응급외상센터에 돌담의 에이스 닥터들이 총소집됩니다. 지금 이 시간부로는 중증 외상 환자들한테만 집중해 주세요. 그럼 반면 돌담 응급실은요? 기존 돌담병원은 자, 여기 있는 여러분들하고 여기 있는 우리들만으로요? 김사부를 제외하면 단 3명의 의사, 심지어 좋겠다. 2명은 신빙이었죠. 너희 둘 잘할 수 있지? 없어요. 그런데 그 시각 외상센터에선 죄송하지만 전 빠지겠습니다. 돌담의 에이스이자 김사부의 최애 제자 우진이 외상센터 이탈을 선언합니다. 왜? 이에 차 교수는 자신이 없나? 우진의 자존심과 부용주가 가르쳤다길래 기대하고 있었는데 스승의 자존심을 동시에 건드려버리고 아직 나한테 보여줄 만한 실력은 아닌 모양이지. 실력을 보여드리자고 일부러 칼을 잡진 않습니다. 명불 김사부의 제자답게 그럴듯한 변명이구만. 제 거절이 변명으로 들리셨습니까? 둘 중 하나지 싶은데 실력에 자신이 없거나 아니면 내가 불편하거나. 전 그냥 김사부님하고 도의담병원에 남고 싶은 것 뿐입니다. 단 한마디도 치지 않지만 이 집은이 의사를 가르친 게 아니라 명불 차 교수도 똘만 일을 기르고 있었구만. 만만치 않은 인물이었죠. 교수님, 똘만이라도 되겠다는 건 저였고요. 그런 절 무시하지 않고 후배 의사로서 존중해 주신 게 외상센터가 시작되기도 전에 사부님이셨습니다. 이만 가보겠습니다. 제대로 균열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바로 김사부의 귀에 들어가죠. 이에 김사부의 선택은 이대로 진행합시다. 속행. 서우진 없이 GS는 어쩌려고? 그리고 플랜 B로 가야지 뭐. 그 플랜 B라 함은 돌담의 유명 GS 트롤 호준조였죠. 네? 심지어 양우준 선생이요? 그래서 말인데 이 수쌤이 외상센터로 좀 가줘야겠어요. 안 그래도 부족한 인력 상황에 저까지 가면 김사부는요. 베테랑 수쌤까지 외상센터로 보내려 합니다. 그때 농약 음독 환자 2명이 5분 뒤 도착이랍니다. 35번 국도 쪽에서도 연쇄 추돌로 부상자 3명 발생했다 그러고요. 역시나 쉴 틈이 없는 돌담병원. 정비할 새도 없이 응급 환자들이 도착하죠. 하던 그 시각 은재는 뭐
진짜로 외상팀에서 빠질 거니? 우진이 외상센터에서 빠지는 것도 걱정이었지만 그렇게 아버지가 불편해? 무엇보다 자신의 남자친구가 자신의 아버지와 점점 더 껄끄러운 관계가 되고 있는 것이 가장 걱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우진도 넌 교수님한테 언제 말씀드릴 건데? 뭘? 우리 같이 살기로 한 거 언제까지 계속 숨기고만 있을 순 없잖아. 마음에 담아둔 게 있었죠. 너야말로 아버지랑 잘 지내볼 생각은 없는 거니? 가까이에서 너가 어떤 사람인지도 좀 보여드리고 외상팀 같이 하면서 아버지랑 친해질 기회도 좀 갖고. 왜? 그는 섭섭한 마음에 내가 창피해? 어? 아버지한테 소개하기엔 내가 좀 많이 모자라?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한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잘 보여서 크레딧 좀 쌓아놓으라고? 왜 그렇게 말해? 너 지금 그거 무슨 뜻인데? 하지만 이 둘도 오해를 풀 시간도 없이 가서 일부터 하자. 바로 환자들에게 투입되죠. 첫 번째 환자들은 하우스를 마치고 집에서 남은 막걸리를 마셨다는데 그 막걸리 병 속에 쓰다 남은 농약을 담아놨던 모양입니다. 음독. 아니 농약 이거예요? 네. 실제로 농촌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사고였습니다. 자 위세척 할 거 준비해줘. 그런데 그때 환자 어레스트예요. 진단할 새도 없이 곧바로 심정지가 발생하고 같은 시각 외상센터에 그렇습니다. CPR 12분째입니다. 소생실로 갈게요. 중환자 2명과 환자분! 경상 환자 1명이 들어오죠. 아픈 데 있어요? 아픈 데는 없어요. 마지막 환자분은 관찰실로요. 손 바꿀게요. 그리고 급박하게 돌아가는 소생실에서 파스도 볼게. 오게티 1명이 보입니다. 성쌤, 관찰실에도 환자 한 분 있습니다. 부상은 경미해 보이는데 그래도 가서 체크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양 선생이 초음파 좀 보고 있어. 맞죠? 호주는 초음파까지는 선배님이 좀 봐주시죠. 매번 이런 태도로 인해 아직까지도 신핑 수준의 실력을 지니고 있는 의사였죠. 나오라고 엄마. 그 시각 관찰실의 환자는 엄마 지금 병원 도착했어요. 상당히 멀쩡해 보이는데 김 비서님이랑 박 비서님이 좀 많이 다치셨고 난 그냥 부딪히기만. 마지막 워딩들에서 아니 의사는 아직 싸늘함이 몰려오기 시작한다. 한편 응급실에선 10분이 넘게 CPR이 지속되고 있지만 여전히 반응은 돌아오지 않고 있었죠. 손 바꿀게요. 준비됐습니다. 물러서세요. 샷! 컴프레션. 3명 모두 컴프레션 다시 가겠습니다. 땀 범벅에 컴프레션 다시 가겠습니다. 호흡조차 버거울 정도로 CPR을 해보지만 환자는 자, 그만 선고하지 나람 선생. 사망하고 맙니다. 그렇게 해드리는 게 좋겠어. 몇 년 동안 상황 선고 안 하세요? 수십, 수백 번을 겪어도 사망 시간 환자의 죽음은 15시 26분. 언제나 버거웠죠. 아, 어떡해. 아직 환자 이름도 제대로 모르는데. 한편 아니 그래? 야 너 지금 그 외상 쪽으로 빨리 파견 좀 갔다. 차은재 긴급 요청이야. 선웅은 그 외상을 한시가 급하니까 빨리 가. 은재의 콜을 받고 그래 은재야 지금 이선훈 선생 가. 야 총알처럼 뛰어가. 알겠습니다. 우리 할머니도 그거보다 더 빨리 뛰겠다. 우진은 계속해서 외상센터가 신경 쓰입니다. 그 시각 인수는 이게 지금 어느 쪽이죠? 혼자는 아무것도 못하는 호준으로 인해 이 환자 곧바로 CT 들어갈게요. 너무나 정신없는 상태였죠. 선생님, 그런데 그때 지금 폴다운 한 명 또 들어온다고 합니다. 환자들이 오토바이 TA 환자도 2명 더 오고 있고요. 또다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배문정 선생! 그렇게 인수의 뇌리 속에서 학생 환자가 잊혀져 가던 사이 그는 의식을 잃어버리죠. 한편 뭐가 보이니? 아, 저 말입니까? 에코 볼 줄 몰라? 초음파는 예. 경험이 없는 신빙들에겐 이쪽에 피고인 거 보이지? 그저 암흑화면 속 낙서와도 같았습니다. 네. 페리카디오 할 줄은 알고? 이에 선웅은 죄송합니다. 혼자 해본 적은 아직 없습니다. 자괴감이 몰려오기 시작하죠. 같은 시각 기억해두겠습니다. 우진은 김사부의 지식을 전수받고 있는데 GS가 그런 것까지 기억할 필요는 없고 환자한테 필요한 의사가 되라면서요. 그래. 김사부는 근데 네가 지금 필요한 곳은 여기가 아니라 저쪽 수술실이고. 촌철살인을 날립니다. 솔직히 차진만 교수님이랑 저 서로 영 맞지 않습니다. 살면서 맞는 사람보다 안 맞는 사람하고 엮이게 되는 일이 훨씬 더 많을 거야. 막불가 인생의 진리였죠. 그분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도 마음에 안 들고요. 나도 지금 네 방식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이어서 실제로 겪어본 적도 없으면서 우진이 범하고 있는 오류를 온통 선입견과 거부감만 가득해서 계속 안 좋게 추측하고 하나는 핑계만 찾고 불평만 늘어놓고. 적나라하게 제시하며 야,
원래 그 실체 없는 불만과 핑계라는 게 그래. 점점 사람 마음을 옹졸하고 편협하게 만들어 놓거든. 훈계를 갈겨준다. 더구나 그리고 가장 뼈저린 팩트는 네가 지금 외면하고 있는 건 차진만 교수가 아니라 네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라는 걸 알아야지. 그의 행동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체였죠. 두밤 가졌습니다. 반박불가 팽력을 당한 우진은 그대로 뛰쳐나갔지만 썼어요. 그래요, 뭐 사부님 말씀 다 맞죠. 알아요. 아는데 그런다고 저 마음 안 맡깁니다. 그의 고집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상센터에 있는 GS는 양호준 선생님 뿐이세요. 외상센터에 남아있는 외과 의사가 트롤 호준자뿐이었죠. 심지어 컴바인한 CS는 누군데요? 차진만 교수님이요. 차 교수와 함께인 수술이었습니다. 드디어 차 교수 실력 좀 보겠네요. 실력이야 사실 볼 것도 없죠. 끝내주거든요. 한편 그의 실력만큼은 김사부가 질투했던 유일한 서전이었답니다. 대한민국 최고라 할 수 있었죠. 영상 좀 볼까? 허나 그의 오늘 컴바인은 호준자. 양호준 선생, 수술 계획은? 그는 예? 수술 계획. 그게 수술 브리핑 단계부터 이제 일단 열어서 블리딩부터 잡아야죠. 손상 부위 확인하고 절제하고. 그저 교과서를 겨우 읊는 수준이었죠. 2차 수술. 그런데 그때 우선 세그멘텍토미부터 하겠습니다. 김사부도 움직이지 못했던 우진의 결심을. 왔어. 갑자기 전에 뭐야? 그게 말입니다. 간담치는 또 우리 서우진 선생이 전문이라서요. 트롤 호준자가 내가 되겠냐? 수술실에서는 경험이 깡패인데 네가 폐 좀 잡아라 우준아. 움직입니다. 간담체 스페셜인가? 멀티플입니다. 영상은? 넘어오기 전에 다 봤습니다. 리버부터 잡을 건가? 그렇게 네, 리버 돔쪽으로 어프로치한 다음 렁 쪽 운드 살피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렁엔 문제가 없을 거란 얘긴가? 브리핑부터 렁 파렌카임에 컨투전과 헤마토실 그리고 헤마소락스가 있는 거 봐서는 렁도 인저리가 있긴 할 겁니다. 다만 소라코스튬 이후 드레인된 해물량이 많지 않았습니다. 묵은 소화가 절로 되는. 만약 다이아프람 인저리가 동반되어 있을 경우 리버에서 난 피가 소라시 캐비티로 넘어갔을 가능성도 있고요. 선수 교체가 이루어지죠. 리버부터 확인하고 위로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우진은 그야말로 실전 경험으로 꽉 따져진 에이스 GS였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한 고민 넘겼네요. 김사부도 서우진 선생도. 이 모든 건 김사부 말대로 양호준 선생이 키맨이 돼줬어요. 김사부의 계획. 만약에 서우진 선생이 끝까지 고집 피우면 그거 어쩌려고 하셨어요. 그의 플랜 B였죠. 환자가 최우선인 우진의 심리를 공략. 일부러 박 원장이 부재인 척 극한의 상황을 제시했던 것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외상센터에서 자, 그럼 수술 시작하겠습니다. 서우진과 메스 차진만의 첫 컴바인 수술이 시작됩니다. 한편 우리 형동화는 초음파를 검사 중인데 아무리 이론적으로 공부해본들 아무것도 안 보이는. 가장 실전 경험이 중요한 분야 중 하나가 바로 이 초음파였죠. 뭐가 문제 있나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때 보다 못한 간호사 은탁쌤이 바울의 가스가 좀 찬 모양인데요. 조언을 해준다. 그런데 CT부터 올리죠. 네? 환자가 아닌 바울의 가스가 차서 지금 잘 안 보이니까 일단 CT부터 찍어보자고요. 자신의 자존심을 우선하죠. 공기를 좀 더 밀어내면 보이지 않을까요? 이에 은탁이 좀 더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주지만 지금 저 오더 내린 건데요, 박은탁 선생님? 마치 초등학생 마냥 오더 받으시라고요. 그저 기싸움을 시작합니다. 그때 어디? 우리를 소화시켜줄 김사부가 등장하고 네, 안녕하세요. 외과과장 김사부입니다. 조금 전 은탁이 했던 조언 그대로 이 대부분의 가스는 이렇게 누르면 공기를 밀어낸 뒤 이 주변으로 밀려나게 돼 있어요. 증상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의 표정이 상당히 심각해지죠. 야, 보이지? 아니 저기 저 오른쪽 구석에 있는 저 뭐 같아? 메스 같은데. 다시 잘 봐봐. 환자의 증상은 바로 와, 예쁜 태아네요. 임신이었습니다. 축하드려요, 환자분. 정말요? 정말 우리 애기예요? 축하드립니다. 어이가 없네, 이 새끼가. 그런데 박은탁 선생님, 잠깐 얘기 좀 하시죠. 동화는 여전히 찌질의 극치를 보여주며 지금! 은탁을 휴게실로 부른 뒤 지금 환자 앞에서 뭐 한 겁니까? 지금 저 전공이라고 무시한 겁니까? 열등감을 폭발시키죠. 이에 은탁은 모르는 건 아주 평온하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배우면 되니까. 근데 모르는 걸 감추는 건 위험한 거라고 생각해요. 팽력을 시작한다. 임신 초기 임산부한테 CT 촬영은 매우 조심해야 하는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지금 나 가르칩니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말한 거예요. 그럼 제 생각도 말씀드릴게요.
아무리 전공이지만 난 의사고 그쪽은 간호사예요. 오더는 내가 내리고 그쪽 오더를 받으면 되는 거고요. 그거. 그 어딜 가나 헷갈리지 마세요. 실력 없이 짬만 부리는 자는 있기 마련이었죠. 헷갈린 적 없어요. 장동호 선생이 헤맨 거죠, 환자 앞에서. 얘기 끝났습니까? 안에 아직 응급 환자가 많아서요. 예, 끝났어요. 들어가세요. 한편 네, 의원님. 외상센터 예산 승인을 맡은 도 의원을 만나러 가던 박 원장에게 아드님이요? 불길한 소식이 전달된다. 도 의원님 자제분이 같은 시각 선웅과 함께 수술을 마무리하는데 왜 저를 콜하셨습니까? 수술실에서 그렇게 한심한 꼴 보였는데. 그러게. 그녀가 지금은 하등 도움도 안 될 신입 선웅을 콜했던 이유는 꼽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더 많이 보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더 많이 경험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환자들하고도 더 많이 스킨십 하라고. 더 경험하며 배워야 하는 것이었죠. 아무리 머리로 많이 공부하고 외우고 유튜브 들여다봐도 실전만한 공부가 없거든. 이거 내 경험담이야. 그렇게 진정한 선배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드디어 여유가 찾아온 은재는 관찰실에 혼자 있는 학생 환자를 체크해보는데 쭉 끼울게요. 그의 심장이 CPR! 멎어 있습니다. 선생! 관찰실에 있는 환자 어레스트예요. 환자가 또 있었어요? 분명 몇 시간 전 정쌤, 관찰실에도 환자 한 분 있습니다. 10대 중후반 남자고요. 부상은 경미해 보이지만 그래도 가서 체크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인수에게 부여됐던 허나 너무 바빠 내리 속에서 잊혀졌던 바로 그 환자였죠. 여기 손 놓고 사람 없어요. 여기 마사지! 죽어가는 그를 보며 손 바꿀게요. 이제 준비됐어요? 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탓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때 때마침 도착한 도 의원. 조금 전 교통사고로 입원한 고등학생 환자 어디 있습니까? 저쪽. 심지어 죽어가는 이 학생이 바로 도 의원의 아들이었죠. 그렇게 환자는 사망하고 맙다. 넋을 잃은 환자의 어머니를 바라보며 모두가 할 말을 잃게 되죠. 고 의원님, 박 원장이 대표로 나서보지만 정말 뭐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자식을 잃은 어미는 위로하지 마세요. 그럴 자격 없는 사람들은 함부로 위로 같은 거 하면 안 됩니다. 그 위로조차 용납할 수 없었죠. 맞죠? 지금 이거 의료사. 또한 그녀의 근거 또한 분명히 병원에 들어와서까지 의식도 멀쩡했고 나름 통화까지 했어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대체 담당 의사가 누굽니까? 그리고 에? 대체 어떤 멍청한 의사가 내 아들을 이렇게 만든 겁니까? 그녀의 분노도 당연히 이해가 되었죠. 의원님, 아니면 아예 담당 의사 같은 걸 오지 않은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망친 채로 내 아들을 죽게 만든 거 아니냐고 당신들! 그녀의 울부짖음에 인수의 죄책감은 더욱더 배가 됩니다. 저 그럴 리 없을 겁니다. 일단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당신들 모두 다 각오해야 될 겁니다. 에? 직무유기에 의료사고 그리고 내 아들 살인죄까지 형사 고발할 겁니다. 같은 시각 수술실 우진은 마치 김사부의 분신 마냥 빠르지만 정확하게 압도적인 실력을 보여주죠. 이제 잠블리딩까지 전부 잡았습니다. 이어서 포지션 체인지하겠습니다. 드디어 포지션 체인지. 또 다른 전설 연결해서 폐까지 신도 나가겠습니다. 차 교수의 집도가 시작됩니다. 피가 좀 날 겁니다. 밑으로. 김사부의 필적하는 속도와 정확도,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의 속도와 정확도, 그리고 좋아, 여기네. 압도적인 감각. 출혈량이 많아서 로벡토미 해야 할까요? 일단 브리딩 사이트 소셜 라이게이션 시도해보고 안 되면 로벡토미 가볼게요. 서준 선생님, 타이.
가치관을 떠나서 오케이. 오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마무리 부탁해요. 실로 미친 실력이었죠. 이 모든 걸 목격한 우진은 김사부가 말했던 자신의 편견이 떠오른다. 그렇게 대수술을 마치고 은재와 재회하죠. 이어서 너 있잖니. 아까 끝맺지 못했던 대화를 실은 되게 멋져. 이어갑니다. 가끔은 너무 멋져서 오히려 내가 주눅들 만큼 나는 네가 그래. 근데 말이다 서우진. 하지만 그런 거랑 상관없이 그와 별개로 아버지한테 동거 얘기를 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 당연한 상황이었죠. 솔직히 대한민국의 어떤 딸도 아버지한테 그런 얘기하는 거 쉽지 않을걸. 그런데도 넌 계속 아빠랑 엇나가기만 하지. 한쪽은 사랑하는 남자고 한쪽은 사랑하는 아버지인데 어떡해. 은재 입장에선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난 네가 좀 더 아버지한테 다가가 주길 바랬던 건데 그냥 그랬다고요. 그녀의 진솔하고도 솔직한 심경 고백에 우진은 안심이 되면서도 너무나 미안해지죠. 이어서 어림덥지. 한편 덮겠습니다. 고예원의 아들은 싸늘한 송장으로 송치되고 여전히 그 누구도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던 그때 차 교수가 나타납니다. 이어서 차분하게 외상센터장 차진만입니다. 그녀에게 인사를 건네죠. 고경숙 도의원님이십니다. 네, 얘기 들었어요.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의사들이 내 아들을 방치하는 바람에 생떼 같은 아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아드님 일은 유감입니다만 아들을 잃은 어머니에게도 방치가 아니라 우선순위에서 밀린 겁니다. 단 한치의 감정 동요도 없이 응급에서는 들어온 순서가 아니라 이성적 원칙과 매뉴얼을 위급한 순서가 먼저라서요. 전달합니다. 사망에 이르렀는데 위급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지금 그런 말로 나를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설득이 아니라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너무나 당당한 그에게 법정에서 설명하세요. 고의원은 감정을 듬뿍 담아 나는 이미 형사 고소를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계획을 말해보지만 차 교수는 오히려 더 꿋꿋하게 혹시 아드님보다 더 위급했던 환자분이 누구였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의원님 비서분들이었어요. 한 사람은 심정지였고 또 한 사람은 폐와 간이 찢어진 채로 코마 상태였죠. 당시의 상황을 그리고 방금 저는 그중에 한 번을 수술하고 나오는 길이고요. 상대적으로 아드님께서는 아주 자세하고 모친과 통화까지 할 만큼 의식도 또렷했고 객관적으로 증상을 물었을 때도 별다른 통증이나 고통을 호소하지도 않았습니다. 전달한 뒤 의원님이 의사였다면 누가 더 위급했다고 판단했을까요? 그녀에게도 객관적 판단을 요구하죠. 나는 정치인이지 의사가 아닙니다. 지금 그 말씀은 이어서 비서분들 목숨이야 위태롭든 말든 의원님의 아들만 중요하다 그런 뜻입니까? 이것 보세요! 단 한 번도 그녀의 오류를 내가 여기 들어온 순간부터 의원님께서는 단 한 번도 비서분들의 상태를 묻지 않았어요. 현 상황의 오류를 더구나 그 사람들은 의원님의 국정활동을 도우라고 나라에서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째서 근무 시간 중에 아드님을 수행하고 있었을까요? 적나라하게 지적한다. 고등학생인 아드님께서 공무 수행 중인 것도 아니었을 텐데 형사 고소하시겠다면 이해하세요. 툭하면 의사들한테 고소고발 협박부터 들이대는 거 이제 우리한테 놀라운 일도 아닙니다. 법정에서 보시죠. 대신 의원님께서도 아까 했던 제 질문에 전부 다 답하셔야 할 겁니다. 차 교수는 그의 신념은 환자가 사망한 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감정과 감성보단 과도한 자책이나 죄책감은 갖지 않길 바랍니다. 이성과 논리 그리고 위급한 환자의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서 매순간 최선을 다하는 건 환자도 중요했지만 다름 아닌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동료 의사가 더 중요했죠. 아무도 여러분들을 탓할 수가 없습니다. 탓하게 두지도 김사부와 차진만 않을 거고요. 둘의 신념과 가치관에 선악을 매길 순 없지만 어찌 보면 정인수 선생 외상센터의 창에 어깨 펴세요. 의사들의 창에 더 어울리는 것은 누군가에겐 차진만 교수일 수도 있었습니다. 사람은 역시 겪어봐야 안다더니 저런 멋진 데가 있으셨군요. 어쩌요? 그렇게 보이십니까? 위기에 처한 우리 정쌤을 한 방에 구해내셨잖아요. 각 잡고 범나게 빡! 후배 의사 감싸 안으면서 할 소리 다 하고 저런 게 바로 센터장이죠. 솔직히 속이 다 시원합니다, 저는. 하지만 보세요. 속이 시원하다니요. 지금 17살 난 아이가 죽었어요. 지금 저 안에 있는 사람은 도의원도 정치인도 아닌 아들을 잃은 엄마일 뿐이고요. 모르시겠어요? 그가 분명히 간과하는 것은 존재했죠. 그거야. 한편 그 시각 김사부는 너
초음파의 최대 단점이 뭔 줄 알아? 현동아 훈계 모드에 들어간다. 시행자 의존적이라는 거요? 배운다고 보이는 게 아니라 계속 봐야 보인다는 거야. 제대로 볼 줄 알아야 제대로 된 오더를 내릴 수 있는 거고, 그래야 간호사들도 네가 하는 오더를 믿고 따를 수 있는 거고. 아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두 파악하고 있던 것이었죠. 의사가 간호사한테 잘못된 오더 내린 걸 부끄러워해야지, 그걸 알아챈 간호사한테 트집 잡고 그러는 거는 그건 너 엄청 쫌주로 베는 짓이야. 알겠냐? 장동화 선생. 하지만 비원은 문탁생 편 드시는 겁니까? 한 번에 알아들으면 현동화가 아니었습니다. 아닌데? 이 김사부는 나 네 편 드는 건데? 그의 눈높이에 맞춰서 난 네가 존중받는 의사가 되길 바라거든. 훈계의 궁극적 목표를 설명해주죠. 한편 같은 시각 이제 퇴근하려는 우진의 눈에 차 교수가 보이고 은재의 말이 떠오른 우진은 처음으로 들어와. 그에게 먼저 뭐 하십니까? 다가가 본다. 오늘 수술한 거 복귀하는 중이야. 대한민국 최고의 실력을 가졌음에도 여전히 수술 복귀를 빼먹지 않는 차 교수. 솔직히 좀 놀랐어. 그리고 지난 몇 년 동안 저렇게 군더더기 없이 빠르게 움직이는 손을 본 적이 없었거든. 아주 솔직한 어른이자 간만에 필드에서 진짜 칼잡이를 만난 것 같아. 아주 즐거웠어. 자신이 잘못한 것은 부용주 똘만이라고 했던 건 내 정식으로 사과하지. 사과할 줄 아는 멋진 어른이었죠. 우리 딸 가진 아버지들이 다 그래. 딸내미 마음을 낚아챈 놈들 죄다 도둑놈팽이로 보이거든. 알고 계셨습니까? 모를 줄 알았어. 차은재가 철두철미하게 감췄다고 해서. 그 녀석 허당인 거 아직도 몰라? 키만 컸지. 압니다. 니들 사이 안다고 해서 허락까지 한 거 아니니까 긴장도 주지 말고. 네. 비록 김사부와 가치관과 신념은 정반대였지만 좀 더 볼까? 그 나름대로의 신념과 리더십을 지니고 있는 자였습니다. 욕심이 생겼어. 그리고 그 녀석이 수술하는 걸 보는 순간 이번에도 그리고 실력 있는 수술팀들과 필드를 뛰는 동안 결은 살짝 다르지만 이 모든 걸 다 내 거로 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다. 김사부와 필적하게. 그래서 그래 버리기로 했다. 부용주, 네가 이뤄놓은 이 모든 걸 이 외상센터에 대한 내가 가져버려야겠다. 욕심을 가지게 되죠. 디시전도 좋고 손이 정말 좋아. 아나토미컬 어프로치도 좋았어. 한편 여전히 죄책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인수는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저 완전 놓친 겁니다. 멘탈이 제대로 나가버린다. 그래서 죽은 거예요? 같은 시각 한 아이가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그때 횡단보도를 걷던 여성이 도로 한복판에 멈춰선다. 다행히 예솔이가 아니었던 아이는 신호가 끝나자마자 조심하세요 언니! 위험을 알리지만 조심하세요! 그녀는 조심하세요 언니! 마치 시간이 멈춘 사람 마냥 부동자세를 유지하며 진도준을 당해버리죠. 잠시 후 외상센터에 도착한 그녀는 롱사운드 이상한데? 회를 다친 거예요? 사고로 인한 부상과 여기 의료 정보 써놨네. 앓고 있던 지병이 결합되어 최대한 빠르게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해동맥고혈압이면 아예 수술 자체가 위험한 거 아니야? 수술 시도 자체가 환자의 생명을 거는 모험인 상태였고 사부님, 지금 좀 이쪽으로 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에 왜 의사한테만 저런 리스크를 너한테 하냐고 왜? 현실파 차진만과 그게 의사가 할 일이니까 낭만파 김사부가 불타는 인트로의 설전을 벌이게 된 것이었습니다. 12년 전인가 우선 한 발 물러선 진만이었지만 그 가습기 문제로 한창 보상 소송이 있었을 때 법원에서 소견서를 내달라는 의뢰가 있었다. 그때 그 소송 중인 환자가 저 배우림 환자였던 거예요? 과거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기저질환 때문에 생긴 천식인지 가습기 때문에 생긴 천식인지 명확히 사인을 규정할 수가 없었고 아무리 다시 생각해보아도 난 내 양심과 의학적인 견해에 따라서 12년 전 진술했던 자신의 견해는 법정에 소견을 전했을 뿐이야. 설령 다시 돌아간다 해도 번복할 수 없는 자신의 소신이었습니다. 아빠가 이사를 하면서 가장 환멸을 느낄 때가 언제인 줄 아니? 그의 가치관 하에선 바로 저런 비인격적인 이성은 간과한 채 그저 감정이 우선인 사람은 사람들을 대해야 할 때야. 가장 혐오하는 족속일 뿐이었습니다. 인간에 대한 사소한 예의도 존중도 없고 밑도 끝도 없이 물어뜯고 타인의 업적과 존엄을 하루아침에 걸레로 만들어놓고 조롱하고 단죄하고 그걸 정의라고 부르짖고 그러기에 더더욱 난 이제 그런 종류의 인간들 자신과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넌덜머리가 난다. 늘 존경받고 앞장서는 그런 사람들을 감싸고 도는 김사부가
후용주 저놈도 지긋지긋하고. 더더욱 미운 것이었죠. 김 사부님은 매 순간 환자한테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에요. 의사로서의 긍지가 뭔지 알게 해주셨고요. 그는 실로 세상은 너의 긍지 따위는 관심이 없단다 은재야. 극현실파였습니다. 한편 시간이 지체된 관계로 최대한 빨리 출혈부터 잡겠습니다. 지연됐던 수술은 우진의 집도와 함께 바로 시작되고 늦은 만큼 맞죠? 아주 빠르고 거기 많이 주세요. 정확하게 수술을 진행해 나간다. 엄청난 출혈이 동반하지만 어느 하나 당황하지 않는 남쌤, 환자 버틸 수 있습니까? 수술에만 집중해요. 불굴의 돌담졌어였죠. 그렇게 몇 분이 흐르고 어느덧 피 묻은 거즈들은 셀 수도 없이 쌓인 가운데 스쳐주세요. 막판 스포츠를 내던 도중 클램프. 우진이 부상을 당하고 맙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셔쌤 괜찮아요? 김사부와 가장 근접한 우진의 처음 보는 실수와 장갑 금방 바꾸겠습니다. 조급한 모습에 모두가 당황하죠. 하지만 든든한 김사부가 중심을 잡으며 이리게이션. 차 교수가 만류했던 오케이 이제 마무리. 배 닫겠습니다. 불가능에 가까운 수술을 완벽하게 마무리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발생했죠. 바로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딸이 자살을 시도했다니요? 환자 유림이에게서 차량이 달려오는데도 별로 피할 생각도 없어 보였고요. 일부러 거기 서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자살 정황이 발견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운전자의 진술과 블랙박스 녹화 영상, 조사하다 보니까 그리고 여림씨 SNS에 그녀의 SNS 게시물까지 모든 정황들이 자살을 가리키고 있었죠. 이 상황이 더욱더 절망적인 이유는 얘기 들었어? 배유림 환자 모두가 최선을 다해 완료한 1차 수술이 만약 진짜 자살 시도로 판명 나게 되면은 아예 장기이식 자체를 받을 수 없게 될 거야. 물거품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살 위험 있는 환자에게는 이식을 안 해주는 게 코너스 원칙이라. 지금까지 김사부가 취했던 행동은 애초에 위험을 감수하고 들어간 응급수술이 무용지물이 됐다는 뜻이야. 결과적으로 이제 환자 가족은 어마어마한 수술비 청구를 받게 될 거고 환자는 일주일을 못 넘기고 모두를 패배시킨 사망하게 될 테죠. 최악의 선택으로 귀결되는 것이었죠. 네 희망이 빗나가는 순간 오로지 팩트로만 점철된 이렇게 차 교수의 말에 혹독한 현실만 남는 거야. 알아? 김사부는 처음으로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합니다. 또 처음으로 자신의 신념에 대한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되죠. 한편 같은 시각 본관 휴게실, 지리는 야찬 파티가 이어지고 있는데 현동아의 눈빛이 볼 때마다 웃고 계셔서. 그냥 유나름인 나는 시시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의사 유나름인 나는 그래도 뭔가 제법 그럴듯하거든요. 먹으라는 라면은 안 먹고 내가 먼저 나갈 테니까 마저 먹고는 나오세요. 김칫국으로 오지게 드링킹 중이었죠. 표정은 벌써 손주까지 본 것 같은데 그때 남친 있대요? 선웅자가 그때? 오르지 못할 나무의 싹을 윤아름 선생이며 3년 가까이 사귄 남친이 있으시답니다. 인수분해해버립니다. 하지만 은탁쌤이 봤어야 됐는데. 별로 안 보고 싶은데. 쉽게 포기할 못 말리는 동화가 아니었죠. 근데 거기 손에 뭐예요? 되도 않는 발연기를 선보이더니 아니 3년이나 사귄 남친이 있으시다고 들어서요. 이 새끼 뭐야? 근데 명불 젊은 꼰대다운 아직 커플링도 없고 커플링 자국도 없는 거면 그렇게까지 진지한 사이는 아니란 뜻인 거죠. 지리는 질문 수준을 보여줍니다. 저 새끼가 쳐 돌았나? 그렇게 은탁좌가 동화의 강냉이 개수를 세보기 3초 전 환자의 등장으로 상황이 일단락되죠. 한편 응급차에 유림이 실려올 때 같이 동승했던 목격자이자 한 아이가 병원 이곳저곳을 둘러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김사부의 레이더에 포착되죠. 왜 너 누구니? 누구를 좀 만나러 왔는데요. 심지어 꼬마가 만나러 온 사람은 누굴 만나러 왔는데? 바로 김사부님이라고 혹시 아세요? 나다 이 새끼야. 본인 등판 레전드였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별이. 근데 아저씨는 왜 찾아온 거니? 중요하게 할 얘기가 있어서요. 별이가 김사부를 찾아 이곳까지 온 이유는 애도 하나 똑바로 안 보고 뭐 하고 있었는데 당신은 언제 없어졌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그게 지금 말이 되니? 야, 아빠 때문이었죠. 나 먹고 자는 생활비 빼고 다 집으로 보내고 있어. 넌 뭐가 맨날 그렇게 부족해? 나들 여기서 뭘 더 어떻게 하라고? 별거 중인 부모님의 사이를 회복시키기 위해 나도 외로워. 엄마는 이게 다 김사부님 때문이래. 김사부님이 아빠를 붙잡고 안아주셔서 아빠가 여길 못 빠져나오는 거라고. 김사부에게 아빠를 놓아달라 부탁하기 위해 서울에서 정선까지 나홀로 돌담병원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사부님. 잠시 후 펼쳐진 따뜻한 부녀 상봉과 집사람이랑 별거 중요했냐? 아니 왜 이 얘기를 안 했어? 부끄럽습니다. 제자의 사과는 사부님까지 신경 쓰실 일이 아닌데.
김사부의 마음을 더욱더 착잡하게 만들었죠. 죄송해요. 그동안 추구해왔던 자신의 신념과 대체 너 그런 식으로 네 밑에 의사들 몇 놈이나 골로 보냈니? 차 교수의 마지막 말, 제 잘못이 맞아요. 그리고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엄마랑 아빠가 지금 1년째 계속 별거 중이시거든요. 현 상황들이 맞물리며 이번엔 환자만 보이고 의사는 뭐야? 자신의 신념이 후배들을 밟아 죽이고 있는 것은 아닐지 처음으로 의심되기 시작합니다. 다음날 간만에 단골 국밥집을 찾은 우진. 우진이 왔니? 은재는 요즘 통 안 보인다. 서울에서 아버지가 내려오셔서요. 요즘 정신이 좀 없어요. 도착하자마자 이번에 정식 인사 드리는 거야? 이모님의 과분한 관심과 엄마 필요하면 언제든지 콜해. 내가 동네 미장원에서 머리도 풀 세팅하고 옷도 제일 좋은 거 입고 나가서 엄마 노릇 해줄 거니까. 사랑을 듬뿍 받기 시작하는데 그가 간과한 점이 하나 있었으니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이곳은 바로 야야. 돌담병원 식구들 모두의 우진아, 너 결혼하니? 단골집이라는 것. 우진 오빠 결혼하세요? 그렇게 반대다. 이 결혼이라는 건 말이다. 결혼 승배임의 충고가 이어지지만 그냥 혼자서 편하게 살아. 아빠 나 지금 다 듣고 있어. 물론 결혼에 순기능이 있기는 하지. 이렇게 이쁜 딸도 생기고. 현재 콩깍지 58,000개가 쓰인 우진은 귀여운 별이를 보며 난 결혼하고 싶어요. 이제만 좋다면. 그저 핑크빛 미래를 그려봅니다. 별이처럼 이쁜 딸도 낳고 싶고 아침마다 운동도 같이 하고 싶고. 그런데 그때 근데 참 그 언니는 수술 잘했어요? 누구? 배유리만요. 별이가 갑자기 유림에 대해 물어보죠. 생각해보니 내가 그 사고 다 봤거든. 119에 신고도 내가 한 건데. 별이는 교통사고의 유일한 목격자였습니다. 근데 언니 이름이 그리고 배유림인 건 어떻게 알았어? 언니가 말해줬지. 구급차에서. 구급차 안에서 의식이 있었다는 사실을 필두로 별이에게 그날의 진실에 대해 듣기 시작하죠. 사실 유림이는 일부러 그 자리에 멈춰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성 폐질환으로 인해 조심하세요 언니! 위험해요! 앞으로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던 것이었죠. 기다릴 걸 그랬어. 다음 신호등에 건널고 즉 몇 걸음 걷지도 못하고 자살이 아닌 숨 찰 거라는 걸 알면서 사고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유림이 이식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 똑순이 목격자와 그리고 같이 탔던 구급대원도 들은 얘기 전부 다 진술해줬고요. 추가 증언으로 인해 유림이에게 다시금 희망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별이에겐 나 되게 혼나겠지. 그럼 말도 없이 가출했는데 혼나야지. 엄마의 폭풍 잔소리가 기다리고 있었죠. 나 다음에 또 와도 돼? 그럼에도 크게 우울하지 않은 이유는 아빠랑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 아버지가 하는 일이 그런데 여기서 일하는 아빠도 되게 멋있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최근 너무나 힘들고 괴로웠던 인수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기도 했죠. 고마워 딸. 하지만 근데 이 세상의 진리, 우진 오빠가 좀 더 멋있었어. 더러운 외모지상주의를 극복할 순 없었습니다. 나 사랑해. 아빠 꺼져. 같은 시간 아직도 깐족거리고 있는 통화.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시네요. 1도 안 궁금한 질문을 건네며 예, 뭐 틈나는 대로. 말문을 트더니 아, 근데 아름쌤 말인데요. 혹시 사귄다는 분 본 적 있으세요? 곧바로 본론을 꺼내버리죠. 사귄 지 3년이나 됐다는데 그럼 은탁쌤도 한 번쯤 보셨을 것 같아서. 온종일 거슬리게 하는 그에게 그건 왜요? 그냥 좀 궁금해서요. 어떻게 생긴 사람인가. 은탁전은 결국 이렇게 생겼습니다. 나다 이 새끼야. 오태식으로 빙의해버립니다. 제가 아름 씨랑 사귀는 남자예요. 태어난 이래 최고의 수치감과 쪽팔림에 동원이 선체로 얼어버리죠. 한편 원장실에선 전 이 수술 반대입니다. 박민국 원장이 이 수술은 김사부께서 집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오더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환자 주치의가 김사부인데 김사부가 아니면 누가 이 수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유림의 수술을 차진만 교수님이요. 차 교수에게 맡기는 것이었죠. 그는 이번 수술이 외상센터 욕심 나시잖아요. 그러려면 일단 스태프들 마음부터 장악하셔야 됩니다. 나한테 지금 센터장으로서의 위엄을 보여주고 퍼포먼스를 보여달라. 그거예요, 박 원장? 뭐 그걸로 판세를 뒤집을 수 있다면요. 동시에 외상센터를 휘어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본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민에 빠진 진만에게 세상에서 제일 안 친한 사이만 할 수 있다는 면전골이 걸려오죠. 외상센터 장이 아닌 어떡할래? 외상센터가 잘 운영되는 것이 최대의 꿈인 김사부는 너 이 수술 맡을래? 그에게 바통을 넘겨주려 합니다. 너 이러는 진짜 이유가 뭐야? 이어서 네 말대로 나 하나밖에 몰라. 평소 공기와는 사뭇 다른 그래서 누군가의 눈엔 무모해 보이고 누군가의 눈엔 위험해 보이고 또 누군가의 눈엔
미친놈처럼 보이기도 할 거고. 새로운 결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죠. 그래도 난 괜찮았어. 그러거나 말거나. 그랬는데 어제부터 이어진 고민에 대한 그게 다른 녀석들한테도 괜찮은 건지 자신의 솔직한 심경을 솔직히 모르겠어. 그대로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해답을 찾을 수 없던 이 문제를 그러니까 네가 보여줘봐. 자신의 신념과는 정반대의 사람에게 넌 어떻게 해낼 수 있는지, 어떤 답을 갖고 있는지 진심으로 묻고 있는 것이었죠. 우선 12년 전에 멈춘 유림이 시계부터 다시 돌려놔. 또한 진만의 입장에서도 그럼 네 시간도 네거티브로 점철된 과거를 여기서 다시 시작될 거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재밌네. 재밌어. 그렇게 유림의 최종 집도인은 이 차진만 교수가 워낙에 폐수술을 잘합니다. 차진만 교수로 변경되는데 그분 끝까지 미안하단 말을 안 하대요. 똥꼬집은 여전했죠. 하지만 난 아직도 내가 한 일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12년 전에도 나는 의사로서 단순 고집이 아니라 내 소신껏 속인을 말했을 뿐이고 지금도 그 생각엔 변함이 없습니다. 그의 소신이자 누구의 편을 든 적도 없었고 어떤 사적인 감정도 섞지 않았으니까요. 그의 신념이었습니다. 오늘 따님의 수술도 그럴 겁니다. 그렇게 난 의사로서 소신껏 내 최선을 다할 거고 지금 이 순간 거기에 어떤 편견도 사적인 감정도 섞지 않을 겁니다. 가장 믿음이 가는 사람이기도 했죠. 그거 믿으셔도 됩니다. 잠시 후 유림의 수술방에 들어선 우진. 그런데 돌담병은 모든 스태프들이 모여있습니다. 뭡니까? 차진만 교수께서 전부 다 불러들이셨다네요. 의료진 모두에게 퍼포먼스 한번 제대로 해볼 모양이죠. 자신의 존재를 각인시키기 위함이었죠. 페이식 수술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메스 진행시켜.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그의 새로운 꿈 돌담병원 의료진들을 장악하기 위한 첫 단추를 꿰매기 시작합니다. 그땐 미처 알지 못했다. 과연 마음이 견고하면 견고할수록 차진만과 아주 작은 균열에도 김사부 더 쉽게 두 사람의 운명은 금이 갈 수 있다는 것을. 어떤 방향으로 갈리게 될까요? 낭만닥터 김사부 3 지난 1, 2화, 3, 4화 소개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최종 화면과 고정 댓글에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회를 거듭할수록 레전드를 또 갱신하고 있다는 확신이 드는 드라마인데요. 대사 하나하나가 엄청난 통찰과 신념을 담고 있는 명대사들의 향연으로 의학 드라마에 대한 고증도 고증이지만 정말 대본 작성하는데 더 고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메디컬 드라마를 오히려 말맛으로 보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고요. 더불어 돌담저스의 호흡마냥 같이 출연하는 배우들의 시너지도 환상적인 것 같습니다. 진짜 끝까지 본방사수각인 드라마로서 강추드립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부분은 낭만닥터 김사부 3 5, 6화의 내용이었고요. 본방은 매주 금, 토 채널 SBS에서 방영함을 알려드리며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무비였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매주 새 영상이 올라오자마자 접하실 수 있습니다. 강요는 아니고요. 우진아, 네가 개가 되라면 내 개가 된다.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개야. 누구인가? 지금 누가 개소리를 내었어? 살락 네 복수 오바나.